경화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1월 18일 부산 일요경마 이승엽의 핵심 체크 시간입니다. 자, 금요일은 뭐 2개 경주, 4경주하고 그리고 마지막 경주 2개 경주가 배당이 좀 나왔고, 나머지 경주들은 대부분 잔잔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로도 선행마들이 비교적 선전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자, 일요일도 겨울답지 않게 이곳은 날씨가 낮 기온이 10도가 훨씬 넘는 그런 기온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도 금요일과 비슷하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일요일도 편성은 금요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주별로 강축이 있는 경주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는 말들이 좀 더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금요일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경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추천 경주는 일단 중반부에 있는 4경주와 5경주, 국내산 5등급 1400m, 혼합 4등급 1400m 2개 경주하고요. 마지막 7경주 2등급 2000m 경주, 요 3개의 경주를 추천 경주로, 일요일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요일은 무난했습니다. 중배당 한두 개 정도, 한 개 정도 맞췄고요. 전체적으로 주력 적중이 좀 많이 나와서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요일도 금요일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요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10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인데요. 자, 3번 보령 울트라맨이 강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럴만 하죠. 저도 강축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많은 인기 1위였죠. 근데, 구착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2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요. 당시의 주로가 내측, 그리고 선행마들에게 쥐약인 주로였죠. 근데 내측에 갇히면서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런 주로 흐름도 아니고, 능력도 되는 말이고 훈련도 좋습니다. 기수도 서승훈 기수로 기수를 교체를 하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인정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3번 보령 울트라맨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차권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는 말들이 있는데요. 1번 스트롱이너, 그리고 2번 최강 해피, 그리고 5번 핀더골드까지.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전력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확고하게 얘네들이 앞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전력은 아니긴 해요. 인기마 중에 2번 최강 해피는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을까? 그게 좀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얘는 약간 좀 특별하게 훈련이 좋아진 것도 아니라서 약간은 좀 물음표를 달아보고요. 안 팔리는 말들 중에는 인기마인 3번 보령 울트라맨하고 같은 집에서 출전한 6번 비레서브가 훈련은 나름 잘 하고 나옵니다. 좀 더 좋아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6번 비레서브가 복병으로는 봐줄만 하다. 자, 그래서 1경주는 3번 보령 울트라맨 인정하고요. 인기마들의 가능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복병으로는 6번 비레서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600m 경주고요. 모두 11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입니다. 일단 8번 오아시스 아델이 역시 강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8번 오아시스 아델 같은 경우 일단 좀 말값이 비싸죠. 1억 3천만 원 정도 하는 말인데 기대보다는 한참만이 못 뛰고 있긴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첫 입상을 했죠. 4전 만에 2착을 처음 했는데 진짜 어렵게 입상을 했습니다. 물론 전개가 3, 4열 외곽을 도는 전개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기대보다는 너무 못 뛰긴 했어요. 근데 그 전에 1600m 3착할 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축으로 잡혀 있냐? 하나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나머지 말들이 정말 오아시스 아델만큼
뜰 것 같은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빠른 말도 없고 센 말도 없고 8번 오아시스 아들이 여기서는 들어올 겁니다. 8번 오아시스 아들은 인정을 하고 공략을 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쪽에는 2번 보텍스가 역시 만만찮게 많이 잡혀 있죠. 지난번 이착을 했던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안 될 건 없어 보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상대마로 봐줄 수 있고 나머지 말들 중에는 7번 유림 스페셜도 뭐 안 될 건 없죠. 유림 스페셜 같은 경우도 먼저 치고 나가서 선행을 나갈 가능성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봐줄 수 있겠고요. 자, 거기에 외곽에 있는 11번 마더 원더풀. 지난번엔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착으로 한번 입상을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때 당시에도 워낙 상대가 약한 편성이어서 버텨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거리가 이번에는 1600으로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가 아마 앞서서 제가 유림 스페셜을 선행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말은 얘입니다. 앞에 가서 뒤에서 안 올라오면 끝이에요. 남자의 키스테오가 감량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시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7번, 11번 뭐 다들 조금씩 다 팔리는 말들인데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부진한 말들 경주이기 때문에 뭐 이변이 생긴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건 없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8번 오아시스 아델이 여기서는 들어와야 되는 말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10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5번 BK 스프릿이 빠짐없이 다 충마로 잡혀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BK 스프릿 같은 경우 지난번 1400m 선행 가서 뭐 한 바퀴를 끝까지 버텨내면서 2착을 했단 말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데뷔해서 4번을 뛰었는데, 데뷔 초와는 다르게 출발도 비교적 이제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 앞에 갈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스피드 자체는 가장 빠르기 때문에 출발만 정상적으로 나오면 선행 가는데 크게 무리할 일은 없다. 그렇게 보여지긴 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훈련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어서 그 점은 현장에서 좀 상태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안쪽에 있는 1번 헤이브로도 데뷔하고 나서 2번 연속 입상을 했죠. 데뷔 전 2착 그리고 지난번에 우승을 하면서 이번에 승급전을 치르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경주 전개도 뭐 사두 4마리가 치열하게 경합을 하는 경주였기 때문에 경주 전개 자체도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얘도 훈련이 아주 좋다. 그런 모습은 아니고 5번 BK 스프릿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인기마들의 상태 체크. 이번 경주는 이게 좀 키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인기마들의 상태를 현장에서 잘 체크해 봐야 된다. 그게 제일 키포인트로 보여지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9번 무적이를 좀 더 좋게 봅니다. 물론 뭐 인기마로 잡혀 있는 말이죠. 인기 2위 정도로 잡혀 있는데 얘는 6번 뛰면서 2착을 3번 한 말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강한 말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선두권에 붙어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끈기를 좀 보여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안쪽에 있는 5번 BK 스프릿이 일단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안쪽에서 1번 헤이브로가 바로 붙고 9번 무적이가 한 요 정도 붙을 겁니다. 이제 선두권 전개는 이렇게 펼쳐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탄다면 뭐 상태도 문제 없고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전개도 크게 이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9번 무적이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기마들은 현장에서 상태 체크하고 근데 둘 다 빼기는 어렵습니다. 빼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력으로 어떤 말을 가져갈지 그거를 선택하는 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상태를 잘 체크하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11마리가 출전합니다. 1월 첫 번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린 경주인데요. 일단 이번 경주도 보면 4번 월드댄서켓이 강축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도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공략을 하는 경주입니다. 데뷔전은 선임 내측 거의 최적 전개에 가까운 그런 전개를 풀어내면서 우승을 했고, 지난번에는 선입 3열 외곽을 돌면서도 승급전이었는데 끈기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11번 게이트에서 2착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던 퀸즈 드래곤하고는 머리차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좀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편성 자체도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선행도 가능하고요. 굳이 선행을 안 가더라도 선입으로 따라가도 여기서는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는 가능하다. 4번 월드 댄서켓을 인정하고 공략하는 경주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 말이 1번 헤비듀티도 있고 8번 홀리니케, 10번 터암산 드래곤, 이런 말들이 이제 상대마로 약간씩 차이를 두고 좀 비슷비슷하게 팔리는데요. 자, 인기마 중에는 딱 한 마리만 보고 있습니다. 인기마 중에는 나머지 두 마리는 딱히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인기마 한 마리 딱 보고 있고요. 거기에 안 팔리는 복병까지 두 마리 더해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기마랑 들어오면 배당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방으로 때리면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고요. 복병과의 조합이라면 배당도 중배당 이상도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4번 월드댄서켓을 인정하고 공략하는 첫 번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이고요. 자, 4경주에 이어서 두 번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린 경주죠. 자, 외곽에 있는 11번 트윈 레인보우가 충막감으로 잡혀 있고 거기에 4번 더 노미네이트 그리고 8번 브라운 브루키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잡혀 있습니다. 그 외에도 7번 윈드로즈를 빌드로 조금씩은 잡혀 있죠. 자, 11번 트윈 레인보우가 전력상 되는 말이죠. 최근에 이제 데뷔전 뛰고 나서 두 번 뛰고 나서 휴양 갔다 와서 2차 그리고 그 다음에 우승하고 지난번 승급전을 맞아서 뛰었는데 그때도 12번 게이트였죠. 4착을 했습니다. 전개를 선입 3열 전개를 하면서 직선에서 더 치고 나오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는데 사실 이번에도 전개는 약간은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 그렇게 좋은 전개로 경주를 풀어나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11번 트윈 레인보우가 지난번처럼 순위권 1, 2차가 안으로 못 들어올 가능성도 저는 있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1번 트윈 레인보우 빼기는 어렵지만 축으로 보지는 않는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보는 말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7번 윈드로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3연속 입상을 하고 있죠. 이제 우승이 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꾸준하게 선두권, 선행을 갈 때도 있고 선두 외곽에서 경합을 할 때도 있고 선두권에서 경주를 풀어나가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도 보면 빠른 말이 제법 있죠. 바로 옆에 붙어있는 5번 리플즈 마린이 사실 제일 빨라요. 선두력은 제일 좋은데 선두력에 비해서 뒷심이 그렇게 확고한 그런 말은 아니죠. 선행을 나가서 돌 때도 있지만 못 돌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1600을 뛰고 이번에 1400으로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1600m 뛸 때는 의도적으로 선행을 안 나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그런 작전을 들고 온다면 7번 윈드로즈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요. 5번 리플즈 마린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윈드로즈가 바로 그 뒷선에 바짝 붙을 수 있는 조건이다. 그렇다면 저는 직선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는 7번 윈드로즈를 주목하면서 공략하는 일요일 두 번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200m 11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입니다. 자, 이번 편성은 약간 좀 변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인기도랑 상관없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1번마 파차마마가 속마로 잡혀 있고요. 5번 골드네어. 거기에 외곽에 있는 9번 레몬파이. 그 외에 2번 오픈스카이, 7번 유림세상. 이런 말들이 인기마로 잡혀 있는 편성인데요. 자, 1번 파차마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승급하고 나서 2번을 뛰었는데 2번 모두 선행을 가기는 했습니다만은 2번 모두 입상에는 실패를 했죠. 근데 이번에도 파차마마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갈 가능성이 제법 높습니다. 가장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편하게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외곽에 빠른 말들이 워낙 많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제 빠른 말들 좀 적어보면 1번 파차마마, 2번 오픈스카이,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5번 골드네어, 7번 유림세상, 8번 모토모토도 빠르긴 한데 글쎄요, 뭐 공백이 있어서 어쩔지 모르겠네요. 일단 8번 모토모토 저거는 볼게요. 10번 신천퍼스트, 11번 골든, 이런 말들이 다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파차마마가 선행을 가더라도 쉽게는 못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그리고 지난 금요일 주로를 보면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앞에 가면 그래도 끝까지 버틸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1번 파차마마가 좀 더 유리하다.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 말들 보면 5번 골드네어는 뭐 선입으로 따라가도 안 되는 말은 아닌데 부중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선행마들이 부중이 높아지는 경우에 초반에 선두력이 생각만큼 안 나오는 경우도 제법 있기도 하고요. 지난번에도 보면 신유석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과는 다르게 아예 초반에 앞에 붙일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점이 저는 약간 좀 불안 요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레몬파이도 얘는 공백이 있죠. 33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공백이 있어도 훈련 때 괜찮은 말들도 있기는 한데 레몬파이는 아직 옛날 잘 나갈 때 그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인기마이긴 하지만 좀 세게 봐주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에 약간의 좀 변수가 있다. 이변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인기마들은 조금 불안하다. 5번, 9번 두 마리는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뭐 현장에서 진짜 제가 못 봤던,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뭐 좋은 내용이 있다면 모를까. 세게 붙어보고 싶은 경주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1번 파차마마를 좀 더 좋게 보는 가운데 나머지 인기마 두 마리는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장에서 나머지 말들 상태 체크 잘 하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7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경주로 펼쳐지고요. 6번마 오아시스 레디가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되면서 모두 11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일단 1번 영 스카이워커가 오아시스 레드하고 인기를 양분하고 있었던 말인데 강축으로 팔릴 겁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근데 그럴만 하죠. 가장 유력한 상대마라고 보였던 오아시스 레드가 산통으로 취소가 되고 없어졌죠. 유력한 상대마가 없어졌으니 당연히 인기마로 팔릴 테고 저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승급전이긴 한데요. 뭐 감량도 좋고 조건도 좋고 상태도 이상 없고 여기서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영 스카이워커를 인정하면서 공략하는 일요일 세 번째 추천 경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우차권에 이제 7번 운주가이가 좀 많이 팔리겠죠. 이게 잡힌 것보다는 뭐 현장에서는 더 팔릴 텐데 얘도 뭐 안 될 건 없습니다. 보고는 있어요. 근데 7번은 저는 방어하는 수준 정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나머지 말들하고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중배당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말들을 좀 노리면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경주는 1번 영 스카이워커, 7번 운주가이, 최저배당은 뒤로 돌리고 공략하는 일요일 세 번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요일 7개 경주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제가 7개 경주 중에 강축으로 잡혀있는 말들이 1개 경주 빼고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어느 정도 인기마들이 선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금요일 날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일요일 날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요 안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그런 전략보다는 인기마 안에서 잘 골라내는, 그리고 안 되는 인기마들도 과감하게 좀 버리고 공략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더 유효해 보입니다. 자, 일요일 핵심 체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는 일요일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